네, 반갑습니다. 자, 김영석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앞에서 뭘 배웠냐면은 지구형,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배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은 뭘 배우실 거냐면,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 부분을 배우실 건데요. 일단 태양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핵이 있어요. 핵. 그럼 핵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핵융합을 합니다. 핵융합. 뭐라고요? 수소가,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지구의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 에너지 근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 다음 핵은 우리가 핵융합 하려면은 1000만 켈빈 이상이겠죠. 태양의 중심 핵의 온도는 약 1600만 켈빈 온도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핵에서 핵융합한다. 이 정도예요. 그 핵융합한 이 열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2층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복사층이라 그래요. 복사층이고요. 복사층. 그 다음에 태양 표면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류 현상. 표면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 요걸 우리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 그 다음에 태양의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광구라고 얘기합니다. 광구.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림에 안 나왔지만은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이 바깥 부분에서 뭐냐면요. 이렇게 솟구치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솟구치는 불기둥을 우리가 홍염이라고 그래요. 홍염. 그리고 이 광구 바깥 영역에 불그스하게 좀 하나의 또 다른 대기층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기층은 이걸 우리가 채층이라고 해요. 채층. 그리고 약간 푸른 색깔 나는 바깥 영역이 또 있습니다. 바깥 영역에 약간 푸른색을 내는 곳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면 코로나라고 그래요. 코로나. 태양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림에는 간단하게 복사, 그죠? 핵, 복사층, 대류층, 광구 요거 나왔죠? 그리고 흑점 나왔죠? 흑점은 뭐냐면 태양의 광구 부분에 다른 데는 다 뭐냐면은 노란색, 황색으로 보이는데 유일하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흑점이라고 합니다. 흑점이고 또 하나 이 광구에 보면은 이렇게 태양 표면에 광구에 마치 쌀의 모형처럼 이런 모양이 있어요. 요걸 갖다 전체 다 나타납니다. 요거 우리가 쌀알무늬라고 그래요. 쌀알무늬. 자, 태양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쌀알무늬. 자, 그럼 이제 하나 좀 설명 들어갈게요. 핵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핵융합. 수소 핵융합.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 그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걸 복사입니다. 복사. 그 다음에 이 표면에서 대류 현상,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게 아래로 내려가죠. 이 부분을 뭐라고? 대류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류층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류 현상 때문에 얘가 생기는 거예요. 쌀알무늬가 생긴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쌀알무늬가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약간 어둡게 보입니다. 흑점보다는 어둡지 않아요. 흑점은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자, 그럼 이 흑점 들어갈게요. 흑점은 뭐냐면 왜 까맣게 보이느냐?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예요.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마세요.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약 2000도 정도 낮습니다. 온도가 2000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까맣게 보여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 여기서 흑점을 조금 더 하나 설명드리는데요. 흑점은 11년 주기마다 변합니다. 11년 주기로 극대기가 있어요. 극대기. 무슨 얘기냐? 그래프를 그리면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주기가 대략 얼마냐? 11년입니다. 11년마다 흑점이 많은 걸 극대기라 그래요. 그 흑점이 많으면은 지구에 어떤 영향이 있냐면요. 흑점이 많으면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즉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띠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많이 오면 지구 대기에 영향을 줍니다.
지구 대기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게 뭐죠? 오로라. 오로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파 방해를 합니다. 전파 방해. 무선 통신을 갖다가 장애를 일으켜요. 그런 거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델린저 현상이라고 그래요. 델린저 현상. 델린저 현상. 전파 소신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흑점이 너무 활발할 때는 핸드폰이 잘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변압기, 전기를 갖다 공급시키는 변압기 같은 거, 가전제품 이런 게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11년 주기로 흑점이 많아진다라는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바깥 영역, 이 영역 지금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광구, 흑점, 쌀알무늬는 우리가 눈으로, 즉 태양을 관측할 때 표면에서 관측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적힌, 자 볼게요. 체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홍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요거는 우리가 눈으로 관측이 안 됩니다. 언제 관측이 되느냐? 개기일식 때 관측이 됩니다. 개기일식 때 관측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태양의 구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태양의 구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핵에서 수소 핵융합한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에는 흑점이 보인다. 간단하게 가면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 쭉 한번 태양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는 간단하게 태양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뭐냐면 전체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냥 얘기할 게 뭐냐면은 11년마다 뭐라고요? 11년마다 흑점이 극대기라고 했죠. 흑점수가 많아진다고 했죠. 이럴 때 태양에서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태양에서 폭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폭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원 태양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에서 수소 핵융합 이거예요. 복사층인데 이 정도 대류증이 있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생성 과정 해가지고 63쪽에 2번 반가로 해가지고 나왔죠. 에너지 생성. 내부 온도가 약 1600만 켈빈, 1500만 켈빈 이상이니까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고 했죠.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식이 나왔습니다. 식은 그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면서 뭘 내보낸다? 에너지를 내보낸다. 이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MC 제곱, 우리가 델타 MC 제곱 이렇게 쓰는데요. 델타라는 건 뭐냐면은 변화량입니다. 질량이 약간 줄어들어요. 질량이 약간 줄어들면서 내보내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서는 생명체에 이용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 나온 게 태양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 나왔죠. 태양 상수라는 게 나왔어요. 태양 상수. 태양 상수가 도대체 뭐지? 아주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편하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 오는 에너지, 이게 태양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 지구에 오는 에너지, 이거예요. 태양이 있죠.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막 옵니다. 에너지가 막 와요. 에너지가 막 올 때 지구가 여기 있죠. 그럼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이거예요.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이게 태양 상수입니다. 근데 지구에 도달할 때 보세요. 지구에 도달할 때 여기 이 면적,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나온 걸 이걸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나란하게 에너지가 옵니다. 나란하게 에너지가 올 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여기 단면적, 이 단면적만큼 에너지가 오거든요. 이 단면적이 바로 원의 면적이죠.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이에요. 이 단면적에 오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할게요. 100인데 단면적에 오는 에너지가 이 지구 전체 둘레를 다 데우죠. 그래서 구의 표면적이 얼마냐면요. 이건 수학인데 그냥 간단히만 알아두십시오. 4파이 r 제곱입니다. 그냥. 그 무슨 얘기냐? 요 면적 예를 들어 이 면적을 100이라고 할까요? 100에 100이 오는데 결국은
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400만큼을 데우는 거예요. 400만큼을. 400만큼을 데우니까 같은 100으로 보면 에너지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4분의 1로 줄어들죠? 4분의 1로.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둘 건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태양상수라는 것은 지구에 오는 에너지다라는 정도고, 그럼 지구에 에너지가 올 때 지표면이 받는 에너지는 지구에 오는 에너지 중에 지표면에 받는 에너지는 4분의 1만큼 감소하겠네요. 왜? 지표면이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까지 온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나온 거 무슨 약 에너지가 1400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런 거 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십시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태양상수고, 그게 뭐냐면 원의 면적으로 이만큼 오는데, 이만큼 오는 게 태양상수인데 지구는 9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으로 보면은 4분의 1로 줄어든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있는데요. 지구의 태양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오네요. 100이라는 에너지가 오면요, 지표면에서 반사되거나 이렇게 대기 중에서 반사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30이에요. 30. 이 반사되는 이거 30을 갖다가 반사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베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베도. 그러면 100 중에서 30이 반사됐으니까 결국은 대기하고 지표면이 받는 총량은 얼마나 얘기해요? 70이에요. 70. 흡수되는 게 70입니다. 그럼 얘가 내보낼 수 있는 것도 얼마겠습니까? 70이죠. 70. 그래서 거기 반사율이 30이고 70% 정도가 지구에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구는 구형입니다. 둥그래요. 그 태양에 있으면 여기가 적도죠. 여기가 적도. 이게 적도. 여기가 북극, 극지방입니다. 극지방. 적도가 극지방일 때 적도 지역을 우리가 다른 말로 저위도라 그래요. 저위도. 극지방을 우리가 고위도라 그래요. 고위도. 그럼 쉽게 말해서 적도하고 북극 중에 어디가 따뜻하죠? 적도가 따뜻합니다. 적도가 따뜻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적도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좀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극지방은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좀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위더별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적도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오니까 뜨겁고, 극지방은 적게 오니까 춥네. 그런데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성, 밤낮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하고 여기 온도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지구는 다행히 뭘 가지고 있냐면 대기를 가지고 있고, 대기. 그리고 뭘 가지고 있나요?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 대기하고 바다에서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오는,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 대류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고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수성 같은 거는 낮에는 거의 300도, 밤에는 거의 마이너스 170도, 차이가 거의 500도 차이 나죠. 지구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더별 에너지가 이렇게 적도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많이 오고 극지방은 적게 오지만 적도에 남는 열을 극지방에 전달하기 때문에 그나마 극지방과 적도의 에너지가 불균형이 조금 더 완화된다. 적도에 남는 열을 극지방에 전달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전달하기 때문에 적도하고 극지방의 온도차가 다른 행성, 수성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에 태양 에너지 이용과 전환이 나오는데, 태양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생명체의 근원이에요. 왜 생명체의 근원인지 좀 볼까요? 우리가요, 일단 식물, 쌀이죠, 쌀. 쌀을 이제 벼에서 쌀을 만들 때 뭐 합니까?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광합성을 해가지고 쌀을 만드는 거, 쉽게 얘기하면 총 과정을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뭐냐면요,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게 광합성입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여기에 바로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오면은 뭘 만드냐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산소. 여기서 만든 이 산소는 우리가 어디에 쓰입니까? 호흡에 쓰이는 거예요. 호흡. 이 포도당이 뭐예요? 유기물. 얘가 뭐라고요? 얘가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이 포도당이 많이 뭉친 게 녹말입니다. 녹말. 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쌀. 이런 것들이에요. 탄수화물이죠. 즉 광합성에 쓰여요. 태양에너지가. 광합성에 쓰여가지고 바로 이게 무기물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기물, 에너지원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죠. 또 하나, 광합성으로 나온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하죠.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광합성도 못할 것이고 산소도 안 나오겠죠. 즉 태양은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체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살던 동물이나 식물이 땅속에 퇴적돼서 오랫동안 남은 상태, 그게 화석이죠. 화석인데 이 화석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식물이 화석이 됩니다. 식물이 화석화되면서 압축돼가지고 만든 게 석탄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 이제 방수중 퓨질리라 그러는데, 어쨌든 동물들이 매몰돼가지고 거기서 썩고 화석이 되면서 기름 성분이 나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예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면 화석으로 만든 연료다 그래서 화석연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얘 식물이죠. 식물. 얘는 동물입니다.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옛날에 살던 식물과 동물들이 살았고 얘네들이 화석이 되면서 연료를 만들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석탄, 석유 이런 거 혹은 또 뭐예요? 천연가스. 이 천연가스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게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우리 난방 쓰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결론적으로 화석 연료까지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태양 에너지가 화석 연료로 다시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지구상에서는 바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상현상. 햇빛이 쨍쨍 찌면 뜨거운 공기 어디로 올라가냐? 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퍼져요.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에서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도니까 뭐가 생기나요? 바람이 생기죠. 바로 기상현상도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이 뜻이죠.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높이가 있네요. 이 높이가 있는 것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 높이가 있는 거 위치 에너지. 얘가 또 뭐냐면 이동할 때 속력이 있네요. 속력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열 에너지가 오니까 지표면이 데워지고 바다가 데워지고 이러면서 바다가 강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물이 증발돼서 수증기가 되죠. 하늘로 올라가죠. 공기가. 그러면서 구름이 만들어지죠. 많이 만들어지면 비가 오죠. 이런 식으로 즉 물의 순환 이런 걸 또 일으키죠. 그 다음에 기상현상 이런 거 일으키죠. 이런 게 바로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냐?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태양 에너지가 결국은 광합성으로 유기물, 화학 에너지, 우리 녹말 같은 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고기죠. 그러면 기름, 지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 그래요. 먹으면 에너지가 되는 것들을요. 이런 거 화학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석 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또 뭐가 있었습니까? 기상현상. 그렇죠?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대류현상을 일으키고, 비나 눈을 내리는 거. 이런 기상현상까지 일으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증가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감소하는 에너지입니다.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바로 에너지가 감소하죠. 질량이 감소해서 이 감소된 질량이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그래서 질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질량이 아니라 감소하는 질량이죠. X입니다. 2번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고요. 식물에서는 어디에 이용된다고요? 광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든 유기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 에너지. 확인 문제까지 하셨고요. 자, 그래서 태양의 구조, 태양 에너지의 전환, 이 두 가지를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